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후보, 양문석 후보가 저렇게 공심위원들, 본인들의 공천 목숨줄을 다룰 공심위원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무언가 확실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오늘 보도된 이른바 공심위원회 양심 고백인데 내가 양문석 빵점 줬다는 겁니다. 도덕성 빵점. 그런데 공천을 통과했다는 거죠. 그럼 빵점 받은 박용진은 더 억울하죠. A공관위원.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도덕성 점수 빵점 결론 냈다. 하지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논의 없이 양자경선으로 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빵점 줬는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그걸 뒤덮었다는 거예요. 뒤엎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B 공관위원회 주장. 자, 이 보도는 또 경향신문 보도예요. 저런 분은 면접에서 점수를 드릴 수 없어서 빵점 줬다. 전원 빵점 줬다. 한 명이 빵점 준 게 아니라 공관위원 전원이 빵점 줬다. 그런데 어떻게 최종 공천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당최 이 저의 미흡한 이 정치부 취재 경력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내신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직 민주당 공심위원인 김광삼 전 공심위원님. 네. 전원이 빵점을 주고도 공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재선 3선 의원들도 긴장하고 겸손해야 하는 게 공천 면접인데 내가 뭐 동물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식물 썼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하고도 공천 받을 수 있습니까? 전원이 빵점 줬는데 공관위원장이 이걸 업고 경선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질문, 같은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저렇게 빵점 치면 컷업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죠.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명배 공관위원장이 양자경선을 했다는 것은 공관위원들이 심사했던 것이 완전 무력화시켜버리고 예. 뭔가 이명배 공관위원이 양문석 씨 뭐 관계가 있나요? 아마 둘이 서로 모르는 관계일 거예요. 네.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신복도 아니고 왜 저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관위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이제 허수아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명배 위원장이 저런 절차를 완전 프로세스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공천 혁명의 프로세스를 완전 무너뜨리면서 혼자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관위에서 저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관위원 중에서도 허수아비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공관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고요. 아주 강한 사람들은 나 이러면 내일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겠습니다. 그 정도 할 사람들이 한두 명 끼어드는데 결국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기자들과 이 공천심사위원들이 인터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원칙적으로는 공관위에 소신 있는 사람이 양자대기를 하면요. 저는 공관위에서 내 양심상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기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관위가 됐건 이재명 대표가 됐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기자 인터뷰를 해버리면 완전 총선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공심위원들이 전원 빵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관위원장이든 아니면 그 위에 누군가의 뭐 지시건 눈치건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천 결과가 양자경선으로 갔다라는 것은 공천 조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땐 조작이죠. 빵점과 지도부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고 왜 그 자리에서 공관위원장이 나서서 이전 프로세스를 다 무시해버리고 점수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태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태도가 그런데 김관섭 변호사님 여러 면접 심사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도덕성이라는 항목에서 전원이 빵점을 줬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공천받기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다들 고만고만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날 테니까. 그만도 한데 지금 양문석 씨 같은 경우에는 0점 받고 다른 것이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취재가 안 됐습니다만. 뭐 민주당에서 공유한 거 그런 것도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한 건 딱 하나 있죠. 방송에 나와서 엄청 막말하고요. 뭐 그냥 우리가 듣기에 참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100점 준다면 모르겠지만 이거 0점 주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취직이라 할지 대학 입시할 때 면접 보러 가잖아요. 그럼 내 옛날에 과거의 잘못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면 면접관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시정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본인은 가가지고 수박 관련 얘기도 내가 동물 얘기했냐 식물 얘기했지 그런 식으로 계속 오히려 면접관을 압박하잖아요. 면접관을 압박할 정도 되면 본인을 믿는 구석이 있던지 또 하나는 너무나 그에 대한 인식이 콘크리트 못지않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저렇게 공천을 받고 결국 경선 갔다? 참 굉장히 예. 의아한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제 서대문 갑에서도 사실은 예비 경선에 떨어진 김동완을 갖다가 갑자기 바꿔치기를 한 경우랄지 또 뭐 양문성 저는요 민주당이 공천 심사할 때 아무리 그래도 컷오프 될 사람은 저는 2명 100%라고 봤어요. 그게 양문석하고 정봉주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살아나가지고 오히려 경선 가서 결승에서 이기는 이런 아무튼 웃지 못할 지금 해프닝이 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상대 후보인 전해철 후보의 점수가 양문석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는지 낮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공천 조작에 의혹이 깊어진다라고 개인 견해 주셨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특정 정수에서 빵점을 받은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독히도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그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빵점 받은 분도 있더라. 하하라고 말이죠. 나하고 저 의원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나는 왜 하위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하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을 무시한 것이겠죠. 주관적 평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심사위원들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0점.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0점. 물론 여기서의 빵점은 의정활동 평가고요. 앞서 공심위원들이 얘기한 빵점은 공천 심사 면접 중 한 과목에 대한 빵점이라는 겁니다. 빵점 받았는데 어떻게 살길 바라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저렇게 민주당 내에서 해석돼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현 법률위의 부위원장님 나와 계신데 이렇게 공천 심사위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하고 모두가 다 특정 분야에서 빵점을 줬는데 어떻게 공천된 겁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쉽지 않죠. 이런 분 공천받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시스템상 그거는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의 정량적 평가니까 그게 하위 20%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 지표로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 공관위에서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도덕성 평가를 그렇게 했고 공관위 회의에서 이제 0점을 줬다는 건데 그게 이 정량적 평가로 해서 거기가 빵점이면 무조건 탈락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공관이 논의를 통해서 예. 경선을 붙일지 배제를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한 공심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전원들이 이 빵점을 주고 문제 제기했는데 그냥 덮고 양자로 가자 이렇게 좀 밀어붙였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와 있는데 이 대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공관위원들의 분위기는 배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명백 위원장이 경선으로 가는 걸 밀어붙였다는 거고 그 근거는 도덕성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있다는 걸 이명백 위원장도 앞에서 봤는데 모르겠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발언의 문제도 있었고 수박 발언으로 징계를 받은 분이 그 항변을 저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 평가에 있어서는 낙제점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아마 다른 적합도 평가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양자 경산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 노무현 대통령께 대한 어떤 비하 발언 이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어제 오늘 거치면서 사과도 하고 물론 아직 감정적으로 수용 안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그 발언 문제로 계속 이 당내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발언 문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과정에서 있었던 예. 논란까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 그러니까 본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정한지 평가받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민주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오늘 내일을 심각하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문석 후보를 면접했던 공천심사 면접위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변절자, 매국노, 역겹다라고 했던 양 후보의 과거 발언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질문했더라면 과연 그러고도 양문석 후보가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 대목에서 떠오릅니다. 이 공천이 공정했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양문석 후보를 면접했던 공천심사위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빵점 줬는데 어떻게 공천이 됐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비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관위 차원에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백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규 차관님 KBS 기자하셨잖아요. 네네. 이미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알고 있었군요. 공관위원들 사이에서 도덕성과 관련해서 야, 이 공천이 좀 공정한 거야? 어떻게 살아남았어와 관련해서 술렁술렁 논란이 민주당 당내에서는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알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그 의문부호가 굉장히 붙었겠죠. 지금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는데 우리만 지금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내 2인자입니다. 그렇죠? 당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도 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들이 아까 나는 0점 줬는데라고 저게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양심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까지 공관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결정들이 공관위원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신들의 판단과 관계없이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미리 내정돼 있고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데 공관위가 들러리를 섰다. 한 번 더 나가면은 이 공관위가 어떤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를 가리기 위한 그 의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주 비참한 기구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뿐 아니죠.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민주당 내에서 존경받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모든 분들 다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국민의 눈높이를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자기 편에 대한 눈높이조차도 저렇게 형편없이 떨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밖에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양문석을 고집하는지, 왜 이런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문석을 공천을 했는지 저는 뭐 한 가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가장 자기를 위해서 거칠게 열심히 싸워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총칼을 들어줄 사람으로서 양문석을 택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